네,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플래토 디투젤이라는 논문이고, 2024년에 아이에 등재되었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GNN 모델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빅그래프 학습 시스템이 다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그래프를 저장하기 위한 분산 그래프 저장소, 그리고 두 번째는 GNN 정점의 K-오브 이웃을 샘플링하기 위한 효율적인 샘플링 전략입니다. GNN 모델이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폭발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동적 그래프에서 GNN 학습을 지원하는 것도 딥그래프 학습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존의 딥그래프 학습 시스템은 동적 그래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동적 그래프를 이용한 학습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래토 D2GL 연구 전에 나온 플래토 GL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스템 중 블록 기반의 키값 저장소를 사용해서 동적 그래프 저장을 지원하는 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가중치 기반 이후 샘플링을 위해 플래토 GL 같은 경우는 ITS라는 방법을 활용하여서 블록 기반 샘플링 방법을 제안하였지만 플래토 GL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싼 메모리 소비 문제입니다. 플래토젤 같은 경우는 ITS 방법을 이용하는데 ITS 방법이 이제 키와 밸류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오버헤드가 크다는 것으로 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동적 그래프 업데이트 문제입니다. 정점 S에 대해서 새로운 이웃이 삽입되게 되면 어, 각 요소 V 같은 경우는 모든 정점의 가중치를 다시 합산해야 하므로 CS 테이블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레토 D2GL 같은 경우는 제한, 네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동적 그래프 저장 계층을 제안합니다. 어, 키밸류값 형태가 아닌 비키값 형태의 저장 방식인 샘트리를 처음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동적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샘플링 인덱스 구조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페닉 트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샘플링 인덱스 구조인 FS 테이블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가중치 샘플링 방법인 FTS 설계를 합니다. FS 테이블은 기존의 ITS와 페닉 트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인 FTS를 설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두 가지의 새로운 최적화 기법을 제안합니다. 샘트리를 압축하여 메모리 비용을 추가로 줄이는 압축 기법, 그리고 동적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배치 기반 래치 프리 동시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플래토 D2GL은 억 단위 그래프에서 플래토 GL 대비 79.8%의 적은 메모리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동적 업데이트 측면에서 최대 6.3배, 샘플링 측면에서는 최대 13.7배 더 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해당 논문에서는 ITS 방법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ITS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TS는 이제 간선의 가중치를 직접 저장하는 대신 이웃의 샘플링 확률을 저장하는 누적 합 테이블 CS 테이블을 계산합니다. CS 테이블 같은 경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집니다. I 번째 이웃은 I 이전까지의 가중치 합으로 계산되고 간선의 가중치를 저장하는 것과 동일한 메모리 비용을 차지하며 추가적인 메모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어, 해당 범위에서 0부터 CS 테이블에 있는 모든 가중치의 합과제 범위에서 난수 R을 생성하고 이제 CS 테이블에서 I 번째 요소가 R보다 큰 것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I를 찾아 그 I를 샘플링하는 것으로 ITS는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샘플링의 시간 복잡도는 이진 탐색과 동일합니다. 네, 이 ITS 방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시스템을 보기 전에 해당 심볼들은 다음 논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아키텍처를 보면 총 두 가지의 크게 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TF 기반 연산자 계층으로 GNN 모델에서 집계와 샘플링 연산을 지원하는 텐서플로우 기반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세 가지의 샘플링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계층으로는 동적 그래프 저장 계층으로 동적 그래프의 구조, 빠른 샘플링을 위한 인덱싱 구조, 그리고 정점이나 엣지 속성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 그래프 저장 계층을 제한하기 위해서 샘트리를 제한하고 동적 그래프에서 샘플링 연산을 지원하기 위해 페닉 트리를 인덱싱 구조로 제한합니다. 샘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샘트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노드 역량 C를 갖는 샘트리는 다음 속성을 만족합니다. 어, 각 노드는 최대 C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고 모든 내부 노드는 어, 2분의 C개의 자식 노드를 가져야 하고 루트 노드는 입노드가 아닌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자식 노드를 가져야 하고 모든 입노드는 동일한 레벨에 존재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점 S에 대해 샘트리 TS를 구성하면 샘트리는 정점 S의 모든 이웃을 포함합니다. 샘트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제약 조건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샘트리에서는 입노드는 그래프 데이터를 저장하고 내부 노드 같은 경우는 트리 내 자식 노드의 집계 정보를 저장합니다. 두 번째는 입노드의 아이디 목록은 빠른 업데이트를 위해 무작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는 페너익 트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덱싱이 정확하게 무작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비입노드 아이디 목록은 빠른 검색을 위해 정렬되어 있습니다. 각 비입노드는 샘트리의 입노드를 효율적으로 샘플링하기 위한 CS 테이블을 갖고 각 입노드는 이 엣지 가중치에 따라 이 입노드에 위치한 이웃을 빠르게 샘플링하기 위한 FS 테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S 테이블과 FS 테이블을 통한 구조는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 S에 대한 이 정점은 모든 이웃을 저장하기 위해 샘트리 TS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 그래프의 노드를 저장하기 위한 해시맵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B와 같은 그림을 보면 해시맵에는 키로는 정점 S가 들어가 있고 밸류로는 정점 S로부터 아웃네이버스 오브 벌텍스 아웃네이버스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명시되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플래토 D2젤 같은 경우는 여기서 M은 그래프 엣지수, N은 노드 용량 대비 노드의 정점 수의 평균 비율, 그리고 MP는 샘트리의 각 포인터 메모리 비용입니다. 그리고 플래토젤 같은 경우는 여기서 MI는 키값을 매핑하기 위한 인덱싱 메모리 비용, MK는 키와 값에 대한 튜플의 긴 문자열 형식의 메모리 비용입니다. 어, 여기서 차이는 MP와 MI 플러스 MK의 차이인데, 어, 여기서는 증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MI 플러스 MK가 MP보다 훨씬 크므로 메모리 비용이 더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서션 메커니즘입니다. 새로운 이웃 V와 엣지 가중치 W를 샘트리 TU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어, 해결할 제한사항은 리프 노드가 가득 차면 삽입 효율성과 그래프 쿼리 효율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샘트리의 입노드는 아이디 리스트가 무질서하지만 비입노드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웃을 넣기에는 두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알파 스플릿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고 알파 스플릿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드 용량이 가득 찼을 때 어떻게 그래프를 분할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당 코드는 알파 스플릿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입니다. 구체적으로 리프 노드의 용량이 초과되었을 때 리프 노드를 분할하기 위해 알파 분할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두 제약을 만족하는 피벗 K를 리프 노드에서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어,
리프 노드에서 나눌 배열과 나눌 위치와 느슨한 슬랙리스 알파가 주어지면 K-햇을 결과로 반환합니다. 이 알고리즘 호출할 때 K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열의 중앙 인덱스로 초기화되는데 이렇게 하면 최적의 나눌 위치가 중앙값이 되어 트리 균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A의 첫 번째 요소와 그리고 중앙 위치에 있는 N번째 요소를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호화루 분할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M에 대한 포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가 K, K 빼기 알파, K 플러스 알파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범위에 있다면 이 포스를 소프트 스플리팅 포지션으로 어,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만족한다면 이 과정이 종료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위치와 K와 포스를 비교해서 다음 라운드에서도 재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네, 다음은 인설션에 대한 의사 코드입니다. 샘트리 T와 삽입할 정점 V가 주어지면 알고리즘 E는 삽입 후 새로운 샘트리를 반환합니다. 일단 샘트리 TU에서 DFS 검색을 사용해서 정점 V가 위치해야 하는 경로 P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 경로 P는 R에 대한 배열로 표현되며 여기서 H는 샘트리의 T의 높이입니다. DFS 검색 동안 각 비리프 노드에서는 ID 리스트의 요소는 증가하는 순서로 정렬되어 있으며 정점 V의 ID와 ID 리스트를 비교하여 비리프 노드에서 정렬 제약 조건을 유지합니다. 구체적으로 ID 리스트에서 제2번째 요소가 정점 V의 ID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최소의 J를 찾아 제2번째 자식으로 이동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2번부터 8번 행인데 이제 P의 리프 노드가 마지막 리프 노드에서 V를 어떻게 삽입할지 확인합니다. V가 마지막 리프 노드에 존재한다면 V의 가중치를 적절히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약에 그 해당 리프 노드 테이블에 V가 없다면 마지막 인덱스에 어, V를 넣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V를 넣었을 때 노드 용량이 가득 찬다면 아까 앞서 나왔던 알파 스플릿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노드를 분할 후에 삽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잠깐만요. 이 샘트리 자체가 뭘 저장하기 위한 구조예요? 그 해당 정점에 대한 이웃 정점을 빠르게 샘플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료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노드에 대해서 하나의 트리가 만들어져요? 네,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구조가 많아지지 않나? 네, 일단, 예, 그리고 이 뒤에 샘플링 좀 얘기 나오긴 하겠지만, 이 샘플링 자체는 무슨 목적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그, 거예요? 그 GNN 학습할 때 여기서는 그 이제 저희가 그 해당 정점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웃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웃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NN 모델들에서 사용하는 탐색 방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네네. 그런 어떤 프리미티브 API 구조를 그 저장단에서 지원해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어, 그러니까 샘플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GNN 모델에서 필요한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려면 샘플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보죠. 네. 그래서 일단 그 동적 그래프를 위한 샘트리 T에서 이제 새로운 V 6번에 대한 정점이 들어왔을 때, 어, 샘트리 T5에서 일단 FST 테이블의 노드 용량이 가득 차서 쪼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리프 노드로는 두 개의 FS 테이블이 생기고, 그리고 위에 CS 테이블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새 삽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위치에 직접 추가됨으로 이제 업데이트 비용은
시간 복잡도는 5의 1인데 그러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V의 가중치가 W로 업데이트 될 때 CS 테이블의 모든 샘플링 확률을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어, 리프 노드의 정점 개수만큼 소요됩니다. 삭제 작업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매우 시간 소모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기존의 ITS 샘플링이랑 패닉 트리의 구조를 이용해서 FTS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패닉 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와 같이 세그먼트 트리가 있었을 때 어, 아래와 같이 짝수에 대한 인덱스를 다 제거해 버리면 짝수의 인덱스에는 맨 아래에 있는 리프 노드에 대한 합으로 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패닉 트리를 사용을 하는데 기존의 패닉 트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 불일치 문제고 두 번째는 접두사 합 불일치 문제입니다. 인덱스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적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의 모든 요소의 인덱스가 변경되어서 패닉 트리를 재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패닉 트리의 각 요소는 연속 인덱스를 가진 A의 부분 집합의 값에 대한 접두사합으로 계산이 되는데 전통적인 패닉 트리 전에 나왔던 패닉 트리와 같은 경우는 가중 샘플링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플래토 D2GL만의 패닉 트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패닉 트리 합계 테이블 FS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점 S에 대한 그에 대한 샘트리 T가 주어지고 FS 테이블이 가중치 배열 A가 있는 샘트리의 리프로드가 주어지면 FS 테이블은 F는 i번째 요소가 다음과 같은 NL 요소의 배열입니다. 여기서 LSB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지금 LSBI가 2의 K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K는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뒤에 연속된 0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이라고 하면 6의 표현은 110이므로 0은 연속된 0은 하나여서 이제 2의 1제곱으로 LSB 6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이제 FI는 어떤 가중치의 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닉 트리와 이전 연구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해당 두 가지의 공식을 만족하면 fx는 fi 자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현재 gi 플러스 그 f1을 예시로 들면 gi 플러스 1은 0이고 이제 i 같은 경우에는 1이기 때문에 이제 F0부터 0부터 1까지의 가중치 합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보면 F1은 F0과 연결돼 있고 FTS 테이블을 보면 F1에 대해서는 F0에 대해서는 0.3으로 나와 있지만 F1 같은 경우는 0.3과 0.4의 합신 0.7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데이트 알고리즘 의사 코드입니다. 어, 먼저 새로운 가중치와 i번째 가중치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가중치 차이를 사용하여 부모의 가중치를 재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 i에 따라 다른 부모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재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네. 현재 논문에서는 삭제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삭제 또한 이 업데이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마지막 가중치를 삭제할 가중치로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어, 지우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FS 테이블에 대한 삽입 알고리즘 의사 코드입니다. 네. 어, 현재 인덱스를 i로 초기화하고 어, 접두사합 s를 이제 w로 그리고 이제 연속된 0의 개수 k를 1로 먼저 초기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0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2의 k제곱이 어, 1이 되려면 k가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전에 나왔던 공식 두 가지를 이용해서
라운드별로 자식을 찾고 만약 자식이라면 S에 fx를 더하는 식으로 어, fs 테이블의 인서션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으로 아까 그 W0부터 W5까지의 가중치가 있다고 했을 때 페닉 트리에 의한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3을 예시로 들면 F3은 F0과 F1, F2에 대한 F2를 자식으로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FST 테이블과 ITS를 이용해서 샘플링하는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범위 레프트와 라이트에서 중간가 F 미드를 생성된 난수 R과 비교를 하고 F 미드가 R보다 크면 올바른 답이 현재보다 왼쪽에 있다는 의미로 레프트와 미드 범위로 이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답이 오른쪽에 있다는 의미이므로 미드 플러스 1과 라이트 범위로 이동을 하며 이때 오른쪽의 접두사합은 생성된 난수에서 F 미드를 뺀 것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소스 노드에서 이웃을 샘플링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논리프 노드에서는 ITS를 이용하고 리프 노드에서는 FTS를 이용합니다. 논리프 노드에서는 이제 난수 R과 CS 테이블을 사용해서 C의 해당 인덱스가 R보다 커지는데 가장 작은 인덱스 I를 찾고 R에서 C의 그 전 인덱스를 뺀 상태에서 자식 노드인 CS 테이블 혹은 FS 테이블로 전달되어서 샘플링된 이웃 노드의 아이디가 최종 결과로 변환됩니다. 네. 다음은 압축 기법과 배치 기반 압축 기법입니다. 네, 메모리 비용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서 그래프의 모든 소스 정점에 대해 샘트리 압축 기술을 제안합니다. 전체 아이디를 저장하는 대신에 샘트리의 정점에 대한 공적 접두사 압축을 활용하는 비트리비얼 압축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이디어는 첫 n바이트의 16진수 표현이 동일한 정점에 대해 해당 정점을 문자의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CPID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NL개의 정점을 포함하는 리프노드의 경우 이 정점의 첫 Z바이트가 동일하다면 CPID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픽스는 16진수 표현의 첫 Z바이트이고 서프 V는 이제 정점 V에 대한 전미사입니다. 여기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첫 7바이트가 어, 접두사로 사용되고 있고 0x0 자체가 이제 이 부분이 7바이트로 이용되고 있는데 0이 생략돼서 지금 0x0으로만 적어놨고 나머지 1081, 22, 5a 같은 경우는 1바이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트리는 패치 베이스드 렛츠 프리 커런트 메소드입니다. 일단 다양한 쿼리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레드 수준의 병렬성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제 직관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샘트리 구조를 렛치 기반 트리 구조로 설계해서 여러 스레드가 비동기적으로 다양한 쿼리를 처리하고 렛치를 사용하여 경쟁 조건을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두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헤비 업데이트인데 업데이트 쿼리가 처리될 때마다 루트에서 리프까지의 검색 경로에 있는 노드를 C 스테이블 또는 S 테이블이 업데이트되므로 각 업데이트 쿼리는 이 경로의 모든 노드에 레치를 걸어야 하는데 이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두 번째는 expensive write operation입니다. 각 업데이트 쿼리는 메모리에서 많은 수의 쓰기 작업을 생성하여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래토 D2GL은 팜트리를 이용한 여러 스레드 메커니즘을 동일한 아이디어로 활용하여 배치 기반의 렛치 없는 동시 메서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플래토 D2GL 같은 경우 실험 환경은 74개의 서버에 구성된 클러스터로 평가되고 이 중 20대는 GNN 훈련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그래프 데이터 저장에 사용됩니다. 모든 머신은 110GB D램과 21개의 코어를 가진 인텔 CPU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데이터 셋으로는
이제 OGBN, 레딧, 위챗 세 개를 사용하고 위챗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앱의 라이브 스트리밍 추천 시나리오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65.9억 개의 엣지를 가진 대규모 이질 그래프라고 합니다. 플래토 디트지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딥그래프 학습 시스템인 알리그래프와 플래토 디지엘과 비교합니다. 다른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는 이유는 동적 그래프 앱 이제 동적 그래프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래프를 다시 파티셔닝 해야 하므로 매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 그래프 구축 시간 비용에 대한 비교입니다. 동적으로 그래프 엣지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각 시스템의 그래프 구축 시간 비용을 세 가지 데이터 세트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OOM은 메모리 부족 아웃 오브 메모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플래토 디투젤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 세트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최대 6.3배 더 빠르게 실행됩니다. 특히 가장 큰 데이터 세트인 위챗 같은 경우 플래토 GL보다 2.5배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위의 표는 그래프 구축 단계 후의 메모리 비용을 보여주며 굵은 글씨와 밑줄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성능이 좋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플래토 D2GL은 모든 데이터 세트에서 최대 79.8%까지 메모리 비용을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WCP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 기술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메모리 비용 측면에서 동적 삽입의 제거 연구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압축 기술은 모든 데이터 세트에서 최대 48.6%까지 메모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테이블은 이제 FS 테이블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위챗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그래프 구축 시 리프 노드와 비리프 노드의 업데이트 작업 비율을 보고했는데 이제 리프 노드가 최대 전부 다 98% 이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샘플링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어, 이유 샘플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 가지 데이터 세트에서 배치 크기를 변화시켜 커리 시간 비용을 개선했고, 그리고 각 배치 노드에 대해 50개 이웃을 샘플링하였습니다. 네, ABC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노드의 이웃 샘플링 커리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에서는 알리 그래프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래토 디트젤은 배치 크기가 커질수록 비용이 증가하나 모든 데이터 세트에서는 플래토 GL보다 이웃을 샘플링하는데 더 시간을 적게 소요하며 최대 3.2배 빠릅니다. 그리고 압축 기술이 없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는 모든 데이터 세트에서 더 빠르게 실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래 DEF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호 서브그래프 샘플링에 대한 쿼리 시간 비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챗 데이터 세트에서 플래토 GL보다 최대 13.7배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데이터 세팅 위챗에서에 대한 시스템 파라미터 민감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배치 크기를 변화시켜 샘트리에서 동적 삽입 시간 비용을 나타냅니다. 배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 비용도 증가하지만 배치 크기가 217을 초과하더라도 업데이트 시간 비용은 여전히 25초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는 샘트리 노드 크기를 변화시켜 동적 삽입 시간 비용을 나타냅니다. 용량이 256일 때 시간 비용 가장 적은 시간 비용을 소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는 이제 스레드 수를 변화시켜 동적 업데이트가 하는 시간 비용을 보여주는데 스레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간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이제 알파 스플릿 알고리즘에서 알파를 변화시켜 동적 삽입 시간 비용을 나타내는데 이제 알파가 16보다 작을 때 알파는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알파가 16을 초과할 경우에는 알파가 증가함에 따라 어, 업데이트 타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알파는 샘트리에서 노드를 분할하는데 시간 비용을 줄이지만 반대로 더 많은 리프 노드와 비리프 노드가 발생하여서 계단식 업데이트에 대한 시간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제 플래토 GL의 기존 시스템에서 샘트리와 페닉트리 이용한 샘플링 방법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인 동적 심층 그래프 학습 시스템인
시스템을 제한하는 것에 공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현재 위챗에서 다양한 추천 시나리오를 위해 주요 온라인 트래픽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